현재 유영재와 선운숙 씨의 사태로 뉴스 기사와 언론사가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정말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하여 기사가 쏟아집니다. 특히나 유영재 본인이 반박 입장 영상을 다급하게 삭제하면서 이거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의견과 급기야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고소를 한 가운데 아시다시피 이 언니분 측의 변호사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 추가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였는지 그 내용에 나와 있던 황당한 입장들, 전면 부인했었던 이 프레임을 씌우네 마네 했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돌연 삭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지금 이 관련된 기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 속에서 유영재 본인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가 아니라 변명과 감정 호소로 얼룩진 그 황당한 라이브 영상을 결국 삭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디오에 올렸었던 이 입장 표명 여전히 삭제 조치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아침 오전 뉴스 방송 프로그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선운숙과 언니 두 분 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리고 정작 유영재 본인은 반박 입장을 표명했던 영상 그 자체를 삭제하고 말았다. 자, 이 가운데에 유영재 씨의 아들 내외 또 며느리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유영재와 선운숙 씨의 영상을 다루면서 선운숙 씨의 아들 부부는 워낙 유명했고 유영재 본인의 아들도 결혼을 했으며 며느리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들 내외가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유영재와 지인 또는 친척, 가족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떳떳하지도 못하여 반박 입장 영상마저도 삭제를 해버리고 급기야 줄행랑을 쳐버렸다. 처형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놓고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녹취록에 담겨있는 그런 일들을 벌인 유영재 본인은 줄행랑을 쳤다라는 겁니다. 왜 줄행랑을 쳤다고 하느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유영재 본인이 한국을 뜨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가 제시했던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보면 황당합니다. 이 선운숙 씨와 그의 친언니 두 분 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또 병원을 다니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더 어이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24일 오후 기준 해당 영상, 해명 영상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 비공개 동영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확인이 됐는데 더 황당한 건 방송 청취 문의를 위해서 공개되어 있었던 자신의 휴대폰 번호 역시 25일 기준으로 착신이 금지된 번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를 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유영재 본인이 잠적했다는 얘기예요. 잠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실 본인은 친언니에 대하여 그런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 나는 법적 다툼을 하겠다.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 사실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혼 생활 중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했었던 그 해명 영상 왜 비공개 처리했을까요? 결국 선운숙 씨의 언니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노종원 변호사는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 행위다라고 했으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한다라고 한탄했는데 그 이외에 백성은 변호사 역시 JTBC 사건반장 방송을 통하여 도대체 유영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많아 결국 스스로 삭제해버린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유영재의 라디오 라이브를 들어보신 분들 또 제가 음성을 담아서 전달 드렸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냥 변명과 핑계로 일관돼 있고 왜 노래를 틀었다 껐다 하면서 저게 무슨 해명 영상도 아닌 것이 장난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변호사 역시 그래서 삭제한 게 아니냐. 특히나 백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유영재가 그 라이브 영상을 올리고서 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애매한 말을 하여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결국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가 됐다면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고, 법적 다툼을 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표현에 모호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말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법적 다툼에 나선다라는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했다라는 건,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나는 무고하다 또는 명예훼손이다, 나는 죄가 없다, 맞고소를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법적 다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영상을 비공개했다라는 건 아마 자신 스스로가 잘못 표현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결국 자신의 범법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거, 법적 다툼에 나섰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자신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해자로서 법원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런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유영재 본인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두 여인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나이였던 제부에게 이 더 많은 노년의 나이인 처형이 정말 그런 모욕감을 당했을 때는 정신적 공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 70대 넘은 노년의 처형은요, 사실 가족들이 있고 여성이며 선운숙 씨의 결혼 생활을 봐왔기 때문에 꿋꿋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유영재가 건드렸던 언니는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 늦둥이가 있다라면 언니가 키워주겠다라는 말을 했었던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최영림 씨가 이 당시에 선우은숙 씨가 재혼하고 나서 늦둥이를 준비한다라고 하더라, 보약도 먹고 한다던데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요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언니가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런 언니를 지금 말이 됩니까?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달달하게 지내니 친언니가 늦둥이를 낳으면 키워주겠다라고까지 했었던 그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언니분은 결국 늦둥이를 키워주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제부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방문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자택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분개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선우은숙 씨와 이 유영재 두 사람의 재혼은요, 주변 여배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김청 씨 역시 선우은숙 재혼 때문이다, 자신의 어머님이 결혼을 재촉한다, 하지만 나는 파혼 이후에 남자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사실 선우은숙 씨가 8일 만에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에 김청 씨와 또 본인의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언니 때문이다라며 원망을 표합니다. 우리 엄마가 한동안 조용했는데 언니의 유영재와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선우은숙도 저렇게 연애하고 저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 사는데 너는 뭐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말했었던 이 김청 씨의 모친께서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 유영재 본인이요, 선우은숙 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얼굴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영재 본인의 아들 내외 부부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운숙 씨의 아들 내외 부부도 역시 엄마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가고 싶다라고 했고, 며느리가 이 좋은 걸 왜 이제 말하냐? 축하드린다. 아들 역시 엄마가 혼인신고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두 분 축하한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8일 만에 했던 혼인신고를 맞다라고 했었던 이 아들은 얼마나 지금 비참한 마음이겠습니까? 이때라도 엄마 조금만 더 알아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덜 찝찝할 텐데, 이때 이렇게 빠르게 혼인신고를 했었던 유영재의 알 수 없는 이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찬성했으니 지금에 와 돌이켜보면 아들 부부 역시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유영재 역시 결혼했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 집의 아들과 며느리도 만났고 너무 좋아했으며 상견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운숙 씨의 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아들 부부 역시 너무나 분개하고 정신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이 유영재의 친아들과 그의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가 불안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은 집 공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유영재 본인은요, 본인이 사몬, 사실혼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의 사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핑계를 대다가 그 해명 영상마저도 떳떳하지 못해 삭제를 하고 줄행랑을 쳤으니 이 아들 부부 얼굴 볼 낯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운숙과 언니, 이 끊임없는 유영재와의 공방이 정말 세간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와 많은 기사, 많은 뉴스 방송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유튜버들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로 사실 유영재 본인은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건 본인이 초반부터 처신을 잘했고 사실을 밝혔고 진심 어린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저것은 저 사람이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론을, 그리고 유영재 본인을 응원하고 있던 이 소수의 팬들도 마음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해명 영상을 돌연 삭제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DJ 활동을 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라이브 영상 내역이 지워진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한참 예전에 올렸었던 무려 2년 전 라이브 영상까지 본인 스스로 다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본인의 이상한 해명 내용이 담겨 있었던 그 라이브만을 삭제했을까요? 더불어서 이 유영재 본인에 관련된 도대체 명확한 언니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가사 도우미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양파 같다라고 하죠.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그런 말을 요즘 유영재 씨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영재 본인은 사실 감정에 호소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선운숙 씨 측에서는 팩트와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입장차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운숙 씨는요, 멘탈이 붕괴되었고 공황장애까지, 그리고 유영재 본인의 이번 수위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폭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 본인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했죠. 180도 바꿔서 다시 잘해보자라고 했고 선운숙 씨가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건 측근에게 확인했을 정도로 선운숙 씨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재혼인데 또 이혼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었기 때문에 유영재 본인을 용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큰언니가 결국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으며 이 동생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까봐 쉬쉬했지만 동생이 계속하여 마음고생하는 걸 보니 본인이 직접 당하게 된 일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선우은숙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하게 된 건데 되게 놀라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만 있었어도 공론화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일말의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신뢰감 자체를 잃은 걸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위 자체가 어느 정도냐? 단순히 서로가 서로 간에 스친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수사기관을 통하여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안이 아니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만 봐도 한 차례도 아니로 5차례 동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선은숙 씨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사문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 상태가 와서 식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해요.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언니분 역시 정신과를 계속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은숙 씨가 앞으로 동치미에 등장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방송 촬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자신의 입장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해명 영상을 교묘하게 삭제를 한 채 거의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행동 자체가 부부끼리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과거부터 이 동치미 방송을 통해서 나왔었던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선은숙 씨에 대한 지적을 특히 이 신체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탄력이 없잖아 탄력이 라고 하면서 흐물흐물하다라고 선은숙 씨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아내가 걱정이 돼서 탄탄하게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해라 라고 말하기에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하다 라면서 여성의 몸을 가리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서 가감없이 유영재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은 삼혼, 재혼, 그리고 여성 팬들과의 문제점들까지 뒤늦게 드러나게 되면서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는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얼굴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징글징글하다. 흔한 말로 정말 몰상식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들이 이게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라는 처사인 거죠.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방송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흉하다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냥 유영재 본인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수위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했음에도 유영재 본인의 이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하고 이것이 형법으로 다뤄질 정도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여 반복해서 많은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담당 변호사가 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당시에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막 흐느끼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언젠간 다시 만나요. 법적으로 저의 명명백백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과는 다르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영재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형사건은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굉장히 이런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심적인 압박을 주면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것은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굉장히 좀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입을 맞춘다거나 상대방의 특정 부위에 접촉이 되는 행위가 이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러한 행위는요, 강제력으로 가해지는 경우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꼈던 그 단계에 따라서요, 그 입는 피해의 강도는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명확한 형법으로서 나와 있는 행동을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상의의 뭐 가슴이라던가 아니면 힙이라던가 그 이외에 뭐 다리라던가 이런 특정 부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부끼리도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흉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형법으로서 다룰 수 있다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글자들을 보십시오.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란 얘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사 똑같은 행동은 아니었을지라도 유사한 행동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70대의 자신의 와이프의 언니에게, 처형에게 말입니다. 자, 보면 사실 이 유영재 씨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부터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고 선운숙 씨가 밥도 차리게 하고 가정일을 다 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충분히 유영재 본인에게 밥도 차려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줬을 텐데 왜 유영재 본인은 가사도우미를 거부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집안일도 안 도와줘서 유영재 몰래 선운숙 씨가 가사도우미를 불렀던 적도 있다라고 동치미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선운숙 씨가 바쁠 때 가사도우미가 도와주면 되는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건 반대했던 유영재 본인이 선운숙 씨의 언니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그것은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장기간에 걸쳐 결혼 생활 기간 중 5번에 걸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좀 목적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때 가사도우미 그렇게 부르지 않게 한 게 선운숙 씨 언니와 단둘이 집안에 있기 위함이 아니냐. 물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유영재 본인에게 쏟아졌던 많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하나의 상황을 가정할 뿐이에요. 문제는 그 상황이 맞던 맞지 않았던 본인이 형법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게 팩트로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정말 여론을 돌리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언니 때문에 가사도우미까지 부르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아마 이 가사도우미가 오던 시절에 선운숙 씨는 상당히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유영재 본인이 부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언니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거지도 선운숙 씨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선운숙 씨의 친한 동생 부부와 여행을 갔을 때 그 동생의 아내가 유영재가 설거지 같은 거 꼼꼼하게 너무 잘한다. 오빠가 옛날에 다 했다. 라고 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본인이 밥도 차릴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않게 했고 언니가 차려주는 밥을 잘 얻어먹게 됐을까요?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두 사람 간에 큰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유영재 본인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함을 이 해명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담당 변호사가 저런 앞으로의 해명,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추가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분명히 제가 전달드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 기사가 나고 난 이후에 본인의 해명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라이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날 며칠째 이 진흙탕 다툼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시작한 이 진흙탕이 결국 온 국민들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은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이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영재 본인이 한국을 뜰 것처럼 아예 도주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왜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 진흙탕 다툼에 선우은숙, 유영재, 얼룩진, 황혼, 로맨스라는 기사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의 주장에 이 선우은숙 씨 측은요,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했다? 굉장히 선우은숙 씨 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요, 댓글 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우은숙 본인이 여전히 유영재를 좋아하나 보네. 그러니까 고소까지 하려고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더불어서 5번이나 그러는 동안 왜 선우은숙 씨의 언니는 가만히 있었냐? 이런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와중에 유영재 본인은 자신의 황당한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핑계를 대다가 아예 도주를 해버린 상태라고까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많은 언론사에서 선운숙의 친언니 분에게 함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정원 변호사와의 많은 인터뷰가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것에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하여 유영재가 항의를 하다니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외로워 보여서 그랬어 라고 했는데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그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 이 변호사에 따르면요,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의 이런 황당한 입장을 확인한 뒤에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많이 화가 나셨다. 선우은숙 씨도 언니와 더불어서 두 분 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영재의 이 프레임을 씌웠네, 삼원도 다 전달했었네, 전면 부인한 사태에 대하여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뻔뻔하기로서니 이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유영재라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명백하게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와 그냥 언론 플레이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공표를 한 건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거나 가짜일 경우 이것을 주장한 선우은숙 씨와 변호인단 측 역시 사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영재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오죽했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제자 방송을 보고 굉장히 선우은숙 씨와 언니 두 분 다 황당해했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며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너무 많이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선우은숙 씨 본인이 이혼 사태를 그냥 다시 합칠까라고 고민했을 때 본인의 언니가 저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뻔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영재 씨가 방송을 접고 더 이상 입장 표명을 안 하신다고 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영재 본인이 지금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플레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고소한 선운숙 언니분과 선운숙 본인 역시 괘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그래도 본인이 더 이상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한다고 했으니 그냥 이번 건은 법적 조치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런 허무맹랑한 입장 표명을 비방한 거의 뭐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 추가 고소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운숙 씨 측에서는 공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몬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역시요.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유영재 본인은 이렇게 본인에게 지워지지 않을 범죄의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자신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이 사실로 끝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행동이 아니에요. 선운숙 씨의 언니분과 변호인단 측에 따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사실 아이가 생길 정도로 스킨십이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선을 넘은 흔한 말로 사람을 농락하는 그런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단 측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언론사를 통해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 프레임 얘기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본인이 처형에 대해서 했던 신체 접촉을 분명히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몬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미 동치미에서 밝힌 것처럼 선운숙님 본인도 사몬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은 선운숙님이 사몬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운숙 본인에게 이전에 있었던 결혼 생활을 다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선운숙님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기사에도 다 나왔었죠. 그런데 선운숙님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유영재 본인이 흐느끼며 얘기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라고까지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정리를 했든 안 했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는지를 고지를 했냐라는 건데 사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운숙 씨와 결혼했다라는 유영재 본인의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가정법원 판례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결혼을 했다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혼 관계까지 숨긴 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시기에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호 유튜버가 최초로 자신이 이 단독 공개를 했었던 내용만 봐도 이미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여전히 동거를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그 8일 사이에 선운숙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 그것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혼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굉장히 격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혼 전에 사실혼 장리를 했더라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는 그대로 동일하다. 동거나 연애와 또 사실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연애를 고지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애하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혼 소송 사태 결국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유영재가 이런 접촉이 있었는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녹취 내용이 얼마나 그 범죄 사태가 구체적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영재 본인이 주장한 대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선운숙 언니의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판명이 난다면 저도 정정보도 영상을 바로 만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제 시간 문제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할지 매우 복잡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운숙 씨 측이 오히려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 사태가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흉하다라고 말할 만큼 유영재 본인의 언니에 대한 이 신체 접촉은 매우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형법에 해당될 정도로 강제적인 범죄 행위라고 치켜질 정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다 사실이 아닐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선운숙 씨 언니 측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래서일까요? 선운숙 씨 측은요, 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많이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 뭐가 찔려서 자신이 프레임이다 전면 부인했었던 영상을 삭제했던 걸까요? 최근 이 선운숙 씨의 또 언니분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씨 본인 마지막에 썼던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후원금 슈퍼챗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화요일 날 마지막 해명 라이브 때도 어김없이 수십만 원의 후원금을 또 받았었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